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마사회장 직무수행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일으킨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과 반성의 심정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큰 꿈이었던 도지사 출마를 이번 접었으며 정치 발전과 후배 양성에 힘쓰고자 각오를 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민주당 전략공천과 관련 그 파문이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전략공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공천의 정신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는 4월 말쯤 확정됐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언론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모, 김모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파다했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들을 부정하고 도민과 당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력 행위 이상이 아닙니다. 이번 전략 공천된 김모 후보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출마,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어 강남으로 옮겨 낙선하고 다시 제주시 을로 짧은 기간에 지역구를 3번씩이나 옮긴 전형적인 정치철수입니다. 유력한 공천 후보로 전략국정 후보로 거론됐던 김모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후보입니다. 이런 낙천 경력이 우리 제주에서는 훈장감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치 철새가 제주에 오면 황새가 되고 텃새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후보로서 4차례 낙선한 후보에 대해 도지사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영입을 제의했던 소식은 충격을 넘어 멘붕 글사체였습니다. 국민의힘 모 후보의 영입이 도지사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앙당의 판단에 대해서 도당위원장과 도지사 후보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희대의 정치 코미디가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민주당 정치인 중 국회의원 역량을 갖춘 후보가 진정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현모, 김모 전략공천설은 다가올 전당대회에 대비한 벌어지는 개파간 추악한 권력투쟁에 불과합니다. 이 더러운 권력투쟁에 제주시를 선거구가 희생이 된 것입니다. 제주도민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략공천의 정당성과 당원의 자존심을 위하여 제주를 위해 일해온 김희연, 홍명환, 구송찬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도당이 고위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역량 있는 후배에게도 보궐선거 출마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결과는 너무 허망했습니다. 이번 공천 결과는 정당 민주주의 파괴, 공정과 상식의 실종, 도민의 의사를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코 승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24년의 민주당 정치인 속에서 도처에 커다란 정치적 좌절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상대 후보의 경선 역선택을 유도하는 불법적이며 비신사적인 행위로 18표를 하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당의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저는 당을 지켰고 당의 후보를 도와 불리한 선거를 역전시켰습니다. 당이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으며 그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 도지사 후보 경선 시 당원 명부가 상대 후보 측에 유출되어 경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지만 저는 승복했고 그때도 저는 당을 지켰고 당이 저희 당 선거 캠프까지 선출된 후보에게 양보하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당의 의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나중에 유죄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아픔을 참고 당을 지킨 것은 당을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당원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24년간 몸담았던 저희 청춘과 인생을 바쳐온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자기 지역을 이탈하여 인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당대표로서 선거 패배에 커다란 책임을 지어야 당대표가 국회의원 자리를 내팽개치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170여석의 의원들을 통솔하는 원내대표가 책임은커녕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당은 책임과 반성, 염치가 없는 민주정당이 아니라 거물정당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물정당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곳 제주에까지 들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 영역에서 권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막상 당을 떠나려 하니 당과 당원들과 함께한 수많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영화감상, 오름탐방, 체육대회 등 당원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에 소주를 곁들이며 동지회를 나눴던 그 날들이 앞으로도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준 것은 부모님이시지만 저를 키워준 분은 본인과 당원 여러분이십니다.
부족한 자에게 2차례의 도의원, 3차례의 국회의원으로 18년 동안이나 제주와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원 여러분과 제주도민이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의 감사와 사랑을 삼선위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자녀임기 2년을 4년처럼 제 인생의 모든 열정을 바쳐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오늘 당을 떠나지만 존경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불의에 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족된 힘이라고 하는 경고를 영원히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으실 거 있으십니까? 전략공천에 비단 하나 할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전에 내리뽑기 선수인데 농민신문 제주지대기자 내리뽑기 했다가 미스된 장본인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농민신문 제주지대기자를 네. 그 내리뽑기 농협에 갑질을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아니요. 그 그 구체적인 사실을 좀 대주시죠. 장수옥 기자를 장수석 기자 좀 모릅니다. 그 서울에서는 지금 네. 제주도의 출신으로서 김부선하고 김문환이 네. 그 제주도 이미지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그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여의도에서는 네. 국회 그 당선으로 농협수의 상임위원장인데 네. 장관 하마평에도 당연히 올라다니는데 안 물었고 보좌관까지 갑질 선수라고 소문이 다녔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야당 의원이 어떻게 장관 후보에 오르죠? 팩트를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사실 정치 활동을 좀 쉬시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의원님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았던 어떤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나 아니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게 된 결심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출마했으면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했겠죠. 또 오늘 왜 이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제가 6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우리 홍명환 도의원께서 이 전략공천의 예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제대로 밝혀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오늘 출마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다 지내는 사람이 저는 진호의 정치, 배제의 정치, 그런 감정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보고 도지사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소속이 나오면 우리 당 후보 경선 결과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초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도 많은 고민 중에 그래서 나가야 될 명분이 뭐가 있는가 생각했더니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나는 초선도 아니고 반선이에요. 반선의원이 2년 가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시중의 여론이 지금 후보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그 경선하고 있는 도지사 후보의 비중량감이 옛 지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국회도 2년 남은 국회에 가가지고 반선짜리 지금 초선 그다음 재선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지금 무투표가 보장된 도의원 후보에게도 이번 도지사 좀 출마를 하라고, 도지사 하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제가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정당 민주화, 사회 정의, 만약 이거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매일 내려꽂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울에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제주에 오면 영웅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주의 지방정치 발전, 제주도의 어떤 자존의 확립을 필요해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된 지가 20년 됐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럼 제주도에서 인구 70만 사는 제주도에 국회의원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그런 정치 방랑자, 정치 철새 내려놓고 그래도 민주의 가치를 부르짖는 정당에서 저는 사선 지낸 상대당의 경력 사선 자리에 후보를 영입해왔다는 소리는 들어봐도 낙선한 사람 영입한다고 하는 소리는 난 처음 들어봅니다. 그럼 이런 정당에, 이런 정치 행태에 침묵하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직무를 난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때도 격하게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당을 떠나는 입장에서 제가 몸담았던 정당에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온순하게 썼습니다. 혹시 이번 출마 이거 관련해 갖고 무소속 출마 이런 걸 해서 오영훈 도지사 후보하고 혹시 의논한 거라도 그런 있으신가요? 전혀 없는 건가요? 저는 오영훈 후보하고 단둘이 만나본 제가 6년 제가 선거 떨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끔 상가집에서 2번인가 3번 교우했던 일은 있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나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단둘이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활동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예.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부당함 같은 거를 뭐예요? 입당할 계획은 복당,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주의자입니다. 무소속으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소속은 지금 정당의 공정한 경선이 있었으면 제가 출마할 일도 없었습니다만은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것이고, 당선이 되면 어떤 정당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선택 여부는 저는 선택해준 유권자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급한 것은 당선하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당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지지해주는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같이 정치를 해보자 이런 당을 선택하시는 그런 가정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이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라 당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홍명환 의원이나 김영현 의원 분들하고 어떤 교육을 할수 있었습니까? 제가 홍명환 후보하고는 제가 국회의원 때 보좌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정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김영현 의원하고는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의원직을 내던졌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출마한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한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6%,
때문에 부작표를 반을 나눌 수 있는 부작표를 이제 조금 그래도 많이 안 가더라도 일단은 나누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의 김학식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때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당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실험하기 위해서 지금 출마한 것이지. 제가 뭐 그런 정치적 욕심이 있었다고 하면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겠죠. 네. 그렇다면 네. 그 지금 이제 후보로 이제 지역 정치를 하는 분들을 hun명하는 의원이나 김의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뭐 여론화시켜서 그 전략 공천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거를 해보는 적은 없었는지. 아쉬운 것은 저는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를 고생했습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를 보지 않고 하여튼 주민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정치라는 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건데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 그것이 가치지.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 선거만 있는 이 보궐선거는 파생적인 선거고 도지사 선거나 이런 데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 아마 역사에 이렇게 짧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여기에 무슨 기교나 뭐 전략이나 전술 이거 고려할 시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 사무실도 이제야 겨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이면 가만히 두십시오. 혹시 이번 그 무소속 출마 결심 전에 네. 그 아무래도 중앙에서 좀 오래 그 국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친분이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중진 의원들 중에 네. 관련해서 뭐 교류를 해서 뭐 의견 교환을 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마사의 파동 때문에 도지사 선거를 접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생각해 볼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한 사람이 중앙정치인들을 만나서 무슨 이견을 교환하거나 할 그런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는 대선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가로이 사사로이 이렇게 만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4년 전